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 오데사 거리에 인적이 끊겼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과 모래주머니가 언제든 닥쳐올 러시아군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 방향에서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출발해 미콜라이우를 공격하고 있는 지상군과 흑해의 해군, 그리고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반군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이 언제든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티셔츠를 잘라 군용 위장막을 짜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대전차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화염병도 만들어 시가전을 준비합니다. Приблизно ми робимо до 1000 пляшок, але наразі загрозу 미콜라이우에서는 현지 시간 13일에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콜라이우를 우회해서 곧바로 오데사로 진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e're ready to die, and we're not afraid to pay this high price, not to achieve something, but stop this country from something. And this would be becoming part of this terrible Russian state. 이런 가운데 오데사 국립 아카데미 오페라와 발레극장 오케스트라는 평화와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하며 거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관광객이 넘치던 아름다운 오데사 거리에 전쟁의 광기가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폭격을 당한 건물들이 엉망이 됐고 한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한 군사시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공격으로 35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Львівщина піддалась удару. Удар був здійснений ракетами, попередньо літаками з Саратова, Росії. піднялись літаки.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북서쪽으로 40km 거리에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한 곳 중에서 가장 서쪽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부도미레즈 검문소입니다. 폭격을 당한 군사시설은 제 뒤쪽 방향으로 고작 2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검문소에는 폴란드로 넘어오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서 있고 도보로 국경을 넘는 피난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문소로 넘어온 피난민 한 명은 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공습 경보를 들었고 Siren, yes. Alarm, yeah. Alarm. So a lot of church make this sound to know people that they should hide. 검문소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는 야간 근무자들이 공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My colleagues who were here during the night shift heard it and saw it because it was still dark. It was during the night.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과 가장 가까운 부도미레즈 검문소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피난민을 맞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옷, 유모차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피난민이 쉴 수 있는 텐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곳 폴란드 국경과 근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도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됐습니다. 폴란드 부도미레즈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 전차 약 300대를 잡아낸 탱크킬러 아파치 헬기.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증원 병력으로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파견하자마자 나토군의 세이버 스트라이크 22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한 미군의 신형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 체계도 이번 훈련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The new M-SHORAD system is a critical capability that will be able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maneuver forces from all different types of aerial breathing threats. 이번 훈련은 13개국에서 나토군 13,000명이 참여했고 체코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실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과 나토군 전력이 유럽 각국의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Bringing in
the air picture on the U.S. side, the Polish side, and bringing that interoperability was a huge improvement and something that we definitely want to sustain for future operations. 민간 차량과 뒤섞이는 걸 막기 위해 주로 야간에 전술 이동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나토 국가 침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폴란드에선 오는 26일까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군 측은 이번 훈련이 정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아파치 부대 등 미군 증원 전력이 참여한 만큼 러시아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연합훈련으로 풀이됩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3일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실험을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가 생화학 작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 2개 도시의 실험실에서 비밀리에 생물 실험을 진행했고 미 국방부가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자국 특수부대가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에 인접한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쓸지 모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But as we say in Poland, using a little bit of an English expression, if he uses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n this will be a game changer in the whole thing.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생화학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서방 국가의 정보망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감행한 뒤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 국가로 돌리는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서방 정보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포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당국이 최근 3년간 2차례나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을 암살하는 시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전쟁 범죄가 될 것이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산림청이 산불 발생 열흘 만에 울진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불을 끄기까지 213시간, 역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꺼지지 않은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 삼척까지 확산된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늘 오전 9시부로 선언합니다. 전날 92%까지 진화율을 끌어올린 진화대원의 노력에 마침표를 찍어준 건 마지막에 내린 단비. 불기운이 집중됐지만 험준한 지세로 접근과 진화가 어려웠던 응봉산 자락에도 비가 내리면서 마침내 화마가 잡혔습니다. 이젠 잔불까지 제대로 꺼 재발화의 불씨를 남겨두지 않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20대와 열 화상드론 6대를 투입해 낙엽과 나무 더미 사이 불까지 완벽히 잡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는 비가 든든한 아군이 될 전망입니다. 5mm 정도 온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또 내일도 오늘과 같은 양이 또 오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에서 4개 읍면, 삼척에서 2개 읍면을 휩쓴 역대급 산불이 사실상 진화되면서 정확한 피해 조사와 화재 원인 규명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진화까지 213시간이 넘게 걸린 이번 산불은 역대 최장 기록이던 2000년 동해안 산불 191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잠정 피해 면적도 울진 18,463헥타르, 삼척 2,460헥타르 등 모두 2923헥타르나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진화된 강릉 동해 산불 피해까지 더하면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응도 이른바 역대급으로 만 90해 동안 헬기 1200여 대,
인력 6만 9천여 명에 산불 진화차 등 장비도 6,1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핵심 구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주택 300여 채와 농축산시설 100여 개 등 600여 곳이 이번 산불에 탔고 3,9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한울원전과 국내 최대 액화 천연가스기지,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과 천년고찰 등의 불길이 근접했지만 사투 끝에 피해 없이 지켜냈습니다. 주불이 잡히면서 재난대책본부는 수습복구본부로 전환됐습니다. 산림청은 구체적인 산림 피해를 확인하면서 살릴 수 없는 나무는 잘라내고 어떤 나무를 심을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물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전 공무원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3일째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또 도로변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시작한 거로 추정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산불 원인 조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마을. 집들이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이 덮친 겁니다. 열기를 이기지 못해 집은 폭삭 내려앉았고 집안 세간살이도 하나 남은 게 없습니다. 집성촌인 마을 26가구 가운데 20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 당장 못 이을 곳이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거는 일단 주민들 도와가지고 일단은 2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만 빨리 어떻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 농기계와 밭작물 씨앗도 불에 타면서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이제는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농사는 올봄 농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울진 산불로 주택 319채가 불에 탔고 337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당장 바라는 건 하나, 최소한 생활입니다. 집을 질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모든 거 저희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조립주택을 마련해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을에 공터를 마련하고 조립주택을 설치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면 2년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3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싱크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립식 임시주택이 되겠고요. 2가구 이하는 1동, 3가구 이상은 2동씩. 피해 조사가 끝나면 주택 모두가 불에 탄 경우 가구당 1,600만 원, 절반이 탔으면 8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이재민들은 추가 부담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소방대원과 산불 진화대원을 위한 안내문이 고깃집 바깥에 붙었습니다. 육회 비빔밥을 비롯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포장까지 해줍니다. 선의로 착한 가게 릴레이에 동참했을 뿐이라며 쑥스러워합니다. 울진 자영업자끼리 이제 착한 가게라고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한 10분, 11분밖에 안 왔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와서 이제 쉬는 시간 있으면 와서 식사라도 하시고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갔으면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산불 진화에 힘쓰는 사람을 돕자는 자영업자들의 뜻이 울진 지역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매일 뜨거운 불길을 마주하는 소방관에게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카페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편하게 오셔서 커피나 음료 이렇게 드시라고. 아예 영업을 멈추고 소방관을 위한 무인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한 주점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도 여러 개 꽂아둔 매장에선 간식과 라면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소방관에겐 돈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중국 음식점에는 지역 주민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무료로 방을 제공하고 제가 묻은 근무복까지 깨끗이 빨아주는 호텔도 등장했습니다. 미안해도 하시고요, 고마워도 하시고
사업가로서 사회적으로 조금 공헌이라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리는 게 사람들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하게 출동하라며 소방대원에게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나눔의 열기가 뜨거운 울진. 산불 처음 났을 때부터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식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 상인과 주민들은 피해가 막심한 화마를 함께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양봉장입니다. 벌통 수백 개가 줄지어 설치돼 있는데 어째선지 꿀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벌집에 죽은 벌 몇 마리만 붙어 있습니다. 월동 식량은 이렇게 가득 채워놨는데 여기 식량이요? 네, 이게 좀 꿀이에요. 근데 화분떡 넣으려고 보니까 벌이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 농가에서는 해마다 벌통 700개, 대략 1,400만 마리를 키워 상당수를 분양해 왔는데 올해는 상황이 영 좋지 않습니다. 80% 정도는 자격 미달군이 됐어요. 약해서. 그래서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50년 양봉을 했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제주와 경남, 전남 등 최남단에서 시작된 이런 꿀벌 실종은 강원도 등 전국 각지로 번졌습니다.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이 조사한 결과 꿀벌의 기생에 사는 이른바 꿀벌 응애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에 응애 방제가 실패한 건데요. 그게 기존 약재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응애가 농가에서 사용한 약재에 대한 어떤 방제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응애 퇴치에 쓴 약재가 엉뚱하게 유충을 죽여 어린 벌 수급이 안 된 것도 다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추울 때 따뜻하고 따뜻할 때 추운 이상기온 등 기후 변화로 벌떼가 둥지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밖에서 죽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계절 그리고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는데 농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좀 부지런하게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농작물의 70%가 바로 이 꿀벌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꿀벌의 멸종이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년) 반 만에 서울 대면 공연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 춤추는 데는 허락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온이라는 노래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전 발표만 하고 한국 공연장에서는 선보이지 못한 노래입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이렇게 박수로 맞는 콘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콘서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시민들이야.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속에 열리는 콘서트. 입국 뒤 7일간의 격리 등의 불편함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닌 해외 입국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Yes, I was negative, but I have to do the quarantine. That's a human feeling, you know. They are really sociable and they are really true to themselves and they are really grateful for what they have. 팬들은 함성과 떼창 대신 아미밤을 흔들고 종이를 부채처럼 접어 만든 도구로 소리를 내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클래퍼를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박수도 그렇고 환호는 못하지만 이걸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야외인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좌석의 23% 수준에서 공연 허가를 내줬습니다. 관객은 15,000명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에도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공연을 중계하며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공연은 전 세계 60개국 극장에서도 중계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세 차례인 이번 공연이 끝나면 미국으로 건너가 다음 달 3일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라스베이거스에서 대면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탈북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 자신에 대한 모든 걸 숨긴 채 한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살아갑니다. 차갑고 무뚝뚝해 학생들이 기피하지만 단 한 명, 학생 한지우는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조릅니다.
이 약성은 정답만을 찾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지우에게 올바른 풀이 과정을 찾는 법을 전수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뭔가 어루만져 준다?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은 영화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어려운 수학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배우 최민식을 통해 전달합니다. 딱딱한 수학에 관한 영화만은 아닙니다. 예, 수학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수학을 통해서 이어진 인연들이 이 세상에 향해 던지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앞서 개봉한 더 배트맨과 리암 니슨 주연의 블랙라이트 등 할리우드 대작을 누르고 기선을 잡았습니다. 개봉하자마자 예상을 깨고 좌석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할리우드 액션물이 강세인 국내 영화 시장에서 잔잔한 감동의 휴먼 스토리가 승기를 잡은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총 제작비 75억 원으로 1억 달러의 더 배트맨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결국 독창적인 소재 발굴과 탄탄한 구성이 영화 흥행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